그리고 카카오 말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카카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 그럴까요? 예. 카카오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역대 최대 증거금을 모으면서 이러면은 공모가 최상단에서 잡힐 수가 있거든요. 공모가 최상단이면은 시총이 얼마냐? 18조 5,300억 원입니다. 아, 18조. 이거면은 확정된 이 공모가만으로도 금융주 시총 2위인 신한이랑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신한보단 낮아요. 1조 원 정도 낮은데 근데 하나금융, 우리금융은 이미 제쳤다. 그리고 만약에 상장 첫날에 따상도 갈 필요 없어요. 한 15% 정도? 시초가가 15% 정도만 올라도 공모가보다 그러면 바로 대장주 갑니다. 아, KB금융도 제치고. KB금융을 아래에 두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데 그 오늘 카카오뱅크를 왜 너무 우려먹은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틀 전에 이 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분위기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좀 기자들 까칠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모가도 좀 높고 피어 그룹도 좀 애매하고 뭐 저희 바채경제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간담회 분위기는 좀 어땠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아, 온라인은 요즘에 다 간담회가 유튜브로 그치. 진행돼서 이게 사실 이 분위기를 잘 못 읽겠어요. 저도 이게 카카오뱅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많고 반대로 이게 좋은 얘기도 많고 섞여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가끔 그 간담회 같은 거 하면 정말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도 이 텍스트로 보는 질문과 실제 그 톤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데 맞아요. 그 분위기를 읽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은 이 카카오뱅크가 공모가 고평가의 지적을 받게 된 이유가 이 비교 기업들을 이제 해외에서 핀테크 기업을 네 곳을 썼는데 이 핀테크 기업을 쓴 게 과연 적절하냐? 이 핀테크 기업들의 PBR이 너무 높은데 이게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은행의 그 어떻게 보면 은행의 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 단순히 핀테크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윤호영 대표이사가 딱 뭐 짧게는 아니지만 요약을 해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우리는 대한민국 최초로 100% 모바일로 비대면을 구현한 유일한 은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K뱅크든 앞으로 나올 토스뱅크도 경쟁자긴 하지만 정말 100% 비대면으로 성공적으로 구현해낸 은행은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 은행과도 다르고 이게 기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섹터,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내 은행 그리고 은행업을 비교 기업으로 삼기가 어려웠다라는 대답을 내놨거든요. 근데 뭐 좋게 보면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 그쵸. 사실 좀 시장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쵸. 모바일 뱅크,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모바일 뱅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리한 금융이라는 걸 맞습니다.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오프라인이 있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네. 모바일로 되는 것도 편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바일 뱅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오프라인이 있는 곳과 못하겠다. 그쵸. 라는 게 사실 좀 군색하긴 하네요, 변명이. 그래서 이게 그 비교 기업을 추려낼 때 조금 논란이 됐던 게 이 비대면으로 통한 영업 비중이 60%인가 이상 되는 그 핀테크 기업만 했거든요. 이런 거 한번 보면 정말 단순히 뭐 사업 구조나 앞으로의 뭐 성장성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비대면 이 수익 비중이 몇 %냐를 두고 비교 기업을 골라냈다라는 거는 이게 그 어떤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게 PBR을 높이기 위한 조금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혹평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 본인들이 뭐 그쵸. 비중이 매출이 크지 않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비대면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금융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죠. 워낙 사이즈도 크고. 네. 아, 그래서 근데 뭐 비대면뿐만 아니라 이 또 이제 이 쟁점이 그거였잖아요. 이걸 과연 은행이냐 플랫폼이냐 여길 봐야 되는 카카오뱅크는 자기들이 완전 플랫폼이다라고 선택을 한 거고 반면 고평가가 됐다 기업 가치가 고평가가 됐다라고 지적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은행이다 규제를 받는 은행이다였는데 근데 결과를 좀 뭐 제 개인적인 한 줄 평을 요약해 보면은 플랫폼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자만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윤호영 대표가 카카오뱅크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 혁신이라는 게 그 금융의 혁신이라는 게 뭐 기술적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많은 고객이 자주 쓰면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예. 이런 관점에서 그 국내 금융 플랫폼 1위는 카카오뱅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거에 뒷받침하는 근거가 이 카카오뱅크 앱이 그 월간 순 방문자 수 기준을 금융 앱들이 많이 쓰거든요. MAU라고 하는데 이게 은행 업종에선 1위예요, 단연코 카카오뱅크가.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전체 앱을 통틀어서 이 MAU를 살펴봐도 카카오뱅크가 한 13위, 14위 정도 한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뭐 은행 그 금융앱이랑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은 조금 수익 구조가 은행이지만 우리가 이 MAU를 갖추고 있다. 이 MAU 수많은 그 1,400명, 1,500만 명에 달하는 이 이용자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겠다가 청사진인데 만약에 제가 간담회를 갔으면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되게 유력한 경쟁자인 네. 카카오페이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쵸. 근데 이제 뭐 그냥 원론적인 대답을 했어요. 카카오페이와는 윈윈 서로 윈윈 경쟁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협업하면서 이 카카오라는 이 시스템 내에서 협업과 경쟁을 뭐 해나가겠다. 이 정도인데 솔직히 조금 모르겠어요. 너무 다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그 원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야 좀 구체적인 대답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질문을 먼저 보내고 하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측에서 본인들이 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자세한 얘기를 못 들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상장 이후에 플랫폼으로서 이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강화해야지 그 기업 가치가 정당화가 되는 거잖아요. 뭘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주식 계좌 개설 대행, 그리고 연계 대출, 그다음에 신용카드 제휴, 그다음에 그 미니스탁이라는 그 4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뭘 할 거냐? 금융 쪽에서는 펀드, 보험, 웃으면 안 되는데 보험 판매. 자산 관리로 영역을 넓히고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좀 뭐 그렇게 새롭지 않은 건데 새로웠던 거는 이커머스, 여행 좀 이런 쪽에서 이 다양한 산업과 연계를 근데 해서 거기는 경쟁자가 워낙 출중해서 네. 카카오라고. 그쵸. 카카오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참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카카오뱅크가 진짜 너무나 좋은 회사라는 건 알겠는데 네. 카카오라는 플랫폼도 너무 좋은 회사라는 걸 알겠는데 카카오라는 플랫폼 내에서 카카오뱅크의 존재는 저는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카카오가 따로 상장돼 있고 카카오뱅크가 따로 상장돼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모 회사가 하는 그런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거와 관련된 금융 상품을 내놓겠다. 이거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안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카카오뱅크의 그 플랫폼으로서 기술 기업으로서의 저력을 믿는다면. 근데 하지만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 보험, 펀드, 자산 관리 이거는 기존 은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비대면 100%를 완벽하게 구현해냈고 이를 통한 압도적인 MAU를 확보했다까지는 공감이 돼요. 이게 혁신이다까지 공감이 되는데 하지만 이 간담회에서 제시한 플랫폼이 앞으로 뭐 할지에 대한 그 청사진은 조금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좀 그런 그걸 가지고 PBR 몇 배죠? 7배? 평균이 7배고 거기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상장할 때는 한 4배 조금 안 되게 3.45배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아쉬웠던 게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 영업 수익 기준으로 볼 때 플랫폼 수익 비중이 8%? 10%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아니 그러면 카카오뱅크 당신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플랫폼 수익 비즈니스를 전체 매출의 몇 % 정도를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했는데 대답을 안 한 건지 그냥 좀 그런 걸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한계가 명확했던 제 생각에 코로나가 부른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간담회가 온라인으로 열리다 보니까 이 간담회를 주최하는 정부나 기업 측에서 좀 불리한 질문
이런 거는 조금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 거의 뭐 물어봐도 일방적으로 네.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또 새롭다기보다는 좀 약간 뜬금없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이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비즈니스 앞으로 할 플랫폼 비즈니스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광고를 얘기했어요. 광고. 네, 광고가 중요한 플랫폼 비즈니스죠. 예.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AU를 토대로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뭐지 카카오뱅크라는 앱을 통해서 무슨 뭐 여기 보이는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음식 광고 뭐 커피 광고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것 같은데요?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 예, 예. 뭐 게임 광고는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플랫폼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쵸. 거기 가지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네이버 쇼핑도 커머스로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광고로 돈을 맞습니다.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원래 좀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건데 그럼 카카오뱅크가 그렇게 그 진짜 네이버나 카카오만큼 정말 많은 사람이 와서 거기에 그 광고를 많이 실어서 자기의 진짜 본업 비즈니스에 뭐 정말 7배에 해당하는 자기 자산의 7배에 해당하는 돈을 그 가치가 벌어들일 수 있는가? 있느냐 네, 그쵸. 이런 건데 그 정도 되려면 우리 바치강제도 우리 광고 플랫폼으로서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이게 본질적으로 저는 들었던 생각이 이게 뭐 카카오뱅크라는 앱을 이용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정말 우리도 혁신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제시한 게 광고다? 이거 조금 김 빠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이 카카오뱅크가 물론 뭐 권순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 다양한 뭐 이커머스도 그럴 수 있고 그냥 정말 일반적인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의 광고가 될 수 있고 하는데 하지만 이게 본업인 은행과의 시너지를 내려면은 금융상품 광고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왜냐면은 이 금융뱅킹 앱에 뱅킹 앱에 들어온다는 목적 자체가 이 금융을 위한 목적인데 여기서 뭐 무슨 뭐 음료수 광고 커피 광고가 있다고 해서 이게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이 금융상품 광고를 통해서 연계를 해서 이게 좀 본인들의 이 수수료 수익 증대를 이어가야 될 텐데 근데 이게 금융상품 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렇죠. 제가 네. 판매업자가 아닐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어떤 그 증권사분은 이게 좀 너무 대놓고 적나라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 적법한 광고와 이 불법 광고 사이에 이 줄타기를 카카오뱅크가 얼마나 잘 해낼지가 그게 통하면은 뭐 정말로 이 금융 전체 뭐 은행이든 증권이든 보험이든 그 은행 전체를 통틀어서 카카오뱅킹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을 광고를 통해서 다른 금융사들이 유치할 만하다 위력이 있으면은 당연히 카카오뱅크라는 앱에 광고를 할 텐데 하지만 이게 과연 쉬울까? 좀 그런 좀 약간 의문은 아니고 약간 물음표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권순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광고는 카카오뱅크가 아니라 모회사인 카카오의 영역이다. 그런 얘기가 저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카카오톡이 가장 대표적일 텐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뭐 목적에 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정말 이 하나의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목적이 내가 은행 자금 이체를 해야겠다보다 좀 불명확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는 거는 이 4천만, 5천만 전 국민이 쓰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광고 효과가 있을 텐데 근데 카카오뱅크가 광고를 이게 왜 제가 이 광고 얘기를 하냐면은 좀 구체적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이 카카오뱅크 대표가 이 광고를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장 신경 쓰고 있다는 건데 좀 이 광고가 과연 좀 정말 혁신이 될 수 있을까? 전 나머지 거보다 광고가 더 돈을 많이 그런가요? 벌것 같은데요. 아니 계좌 대행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허인영 기자도 얘기했지만 네네. 공모주 투자만 한번 하더라도 계좌 개설을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계좌 개설을 그때 토스도 보면은 그냥 주식 하나씩 줄게요 그러고서 신규 계좌 개설하니까 엄청 몰렸잖아요. 그러면 굳이 카카오에다가 그걸 의뢰를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대부중개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금융 대부중개업이라든지 카드 모집인데 카드 발급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GA들하고 있는 보험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금융 플랫폼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 시장에서 그걸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은행 사이즈를 보면은 이자이익 그러니까 그거 사실 말이 좋아서 플랫폼 비즈니스지 그게 은행에서는 비자이익 부분으로 그냥 섞여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건데, 와, 그게, 물론 플랫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기, 아키텍처가, UI, 유저 인터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거 다 먹는다고 진짜 자산의 7배 되는 PBR을 그쵸. 받느냐. 이게 좀 어렵다는 그게 핵심 거고. 같습니다. 네. 물론 저 생각도 들어요. 이게 BNPL이라고 이게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uy Now, Pay Later.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나중에 갚아라. 이게 외국에서 저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시가총액 큰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MZ 세대를 중심으로 지금 당장 물건은 사는데 돈은 나중에 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게 BNPL 사업자들도 꽤 커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플랫폼이 좋으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BNPL 사업이 한국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기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나요? 지금 사고 돈은 나중에 내.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사놓고 돈 내기 싫어서. 아니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우리 물건 살 때 돈 내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죠. 돈은 언제 내죠? 한 달 뒤에 내죠. 그러니까 이게 BNPL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미 BNPL을 하고 있어요. 신용카드.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죠. 뭐 TV를 사는데 뭐 TV를 발경이가 뭡니까? 발경이가 구독자 애칭을 지금 채팅창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뽀피디가 발칙경제 구독자 애칭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발경이, 그러니까 정한진님이 19금입니다. 발리니 우리 발리니 오늘 주식 한번 시원하게 발리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치광 발발이들 발발이? 발경이. 근데 어떤 분은 발딱 경제라고 해가지고 주가 발딱 세워주는 그런 경제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어쨌든 BNPL 사업 같은 경우는 꽤 유망하기도 한데 이것도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발치기 괜찮은 것 같아요. 발치기,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발치기. 죄송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느새 542명이나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달기는 조금 더 제일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제시한 청사진이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도 봐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사실 저는 이 상장 이후에 뭐 공모주 청약해서 주식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 시초가 많이 뛰면은 뭐 수익을 보셔도 되지만, 하지만 이 카카오뱅크를 좀 장기적,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도 한번 어떤 거를 살펴봐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신용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커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신용대출이 그 출범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이 그 지난해 말보다 얼마나 늘었냐면 0.1%. 거의 안 늘었어요. 거의. 이게 규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제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금리 대출을 확대를 하라라고 예. 제가 저번에 발경제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 출범 이후에 이 카카오뱅크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했거든요. 신용대출. 그렇죠. 이걸 통해서 3년 동안 연평균 64% 성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올해 1분기 0.1%까지 줄었다. 그 핵심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중금리 대출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카카오뱅크라는 게 왜 핫했냐, 100% 비대면으로 대출을 구현을 해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해주죠.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100% 비대면을 경쟁력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고, 그 두 번째로 이 카카오뱅크가 또 신용대출 금리가 낮았었어요, 시중은행보다. 왜냐면은 카카오뱅크는 비용이 없으니까,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앱 하나로 뭐 기술을 하시는 인력분들도 있지만 뭐 지점이 있는 것도 하다 보니까 이 이자,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받는 이자를 조금 덜 해도, 비용 감수를 해도 해서 금리 경쟁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4곳의 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카카오뱅크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금리 경쟁력도 지금 내세우기 어려졌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정체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중금리 대출, 이게 왜 신용대출 증가세에 영향이 있냐면은,
이 금융당국이 인터넷 은행에 주문한 핵심이 인터넷 은행 이 중저 신용자분들을 위해서 이 중금리 대출 영역을 개척하라고 만들었는데 왜 고신용자들한테만 영업을 하냐? 그러니까 너네 이거 잘못됐다. 앞으로 2, 3년 동안 이 중금리 대출 비중을 30%까지 늘려라. 전체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중금리 대출을 30%까지 늘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제가 카카오뱅크가 지금 당장 신용대출을 늘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늘리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되냐? 중금리 대출도 동시에 3천억 원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중금리 대출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고신용자들보다 이 대손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다음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 뭐 카카오뱅크가 아무리 뭐 신용 평가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이 중금리 대출이라도 연체율이나 관리 잘하겠다라고 해도 이 신용 평가 모델을 고도화하는데 이미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중금리 대출을 늘리라는 거는 수익성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카카오가 아무리 화려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네. 카카오뱅크의 제일 큰 주 수익원은 신용대출이에요. 맞아요. 지금까지 성장세를 이끌어왔던 제일 큰 동력이자 전체 이익의 거의 한 80% 80% 정도 되죠. 거기 차지하고 있는 게 신용대출인데 이 신용대출을 늘리려고 할 때 30% 이상은 약간 대손 강제되는 위험이 거죠. 있는 중금리를 해야 된다. 네. 라는 부분은 꽤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좀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게 사실 대출 시장에서의 플랫폼 경쟁력 이거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다. 왜냐면은 이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의 성장이 둔화가 된 거는 이 사실 대출 상품이라는 게 우리가 은행을 뭐 주거래 은행이면은 금리 우대를 해주기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금리 그리고 한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출 상품의 특성인데 이게 차별화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저도 이 대출 받으려고 뭐 어디 돌려보면은 사실 뭐 어디 은행에 어떤 대출이다가 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금리가 낮고 한도가 많이 나오면 일단 신청을 하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여기 품을 팔더라도 싼 걸 찾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이 대출 시장에서의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경쟁력 이게 조금 지금은 좀 이제 둔화가 됐다. 좀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아까 처음에 주담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장 이후에 이 카카오뱅크의 대출 이 자산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면은 주담대 그리고 전세 대출로 빠르게 변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신용 대출이 둔화된 이 사이에 카카오뱅크의 주력 대출이 전세 대출이 떠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1분기 말 기준 전세 대출이 얼마나 늘었냐면은 작년 말보다 27%가 늘었습니다. 오, 많이 늘었네요. 신용대출 0.1%, 전세대출 27%.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카카오뱅크의 여신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년 전에 16%, 처음 나왔을 때 16%였거든요. 지금은 26%까지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카카오뱅크는 이 대출,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 성장을 하려면은 뭐 플랫폼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은행이 성장을 하려면 결국 대출 자산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쵸. 이자액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 대출로는 더 이상 한계다. 왜냐면은 규제도 많고 중금리 대출로 동시에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익을 수익성을 좋게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성장의 축이 부동산 관련 대출로 이미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성시그널님이 되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카뱅의 소울은 수치로 판단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팩트북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외에 그 카카오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만들어내고 있는 생태계 안에서 금융 파이낸스 섹터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네. 뭐 진짜 라이언 와서 이렇게 좀 흔들고 하면 그 뭐 위비 뭐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위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수치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PBR 7배는 좀 비싸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이 올해 안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6달도 안 남았죠. 100%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내놓겠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시중은행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K뱅크가 그 100% 비대면 아파트 대출
이게 있긴 한데 이건 엄밀히 말해서 신규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을 대환을 해주는 대출이라 예. 엄밀히 말해서 아직까지 100% 비대면 주담대는 없는 상태거든요. 카카오뱅크는 자신감이 있다. 우리 전세대출도 그렇고 신용대출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100% 비대면 주담대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에 이 주담대 시장, 이 주담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 시장에서 이 주담대 잔액이 차지하는 게 70%거든요. 제일 큰 대출 상품이죠. 그렇죠. 예. 이 개별 금액도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서 선점을 해야지 정말 이 업사이드가 확 큰데 카카오뱅크는 긍정적으로 보면 아직 진출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야금야금 뺏어 먹는다면은 뭐 저는 뭐 플랫폼 비즈니스 쓰고 뭐고 그냥 이 전체 아파트 주담대 시장에서만 몇 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신용대출만큼의 저력만 보여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상장 이후에 저는 좀 봐야 되는 게 과연 카카오뱅크가 주담대 시장에서도 신용대출 시장을 점령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점유율을 높였던 것처럼 과연 이 저력을 보여줄까? 좀 요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담대 시장에서 조금 저력을 보여야지 지금 뭐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이라던가 이런 게 좀 완화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주담대를 시중은행보다 예를 들어서 한 2배 빨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대출 늘리는 게 은행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네. 자본금을 그렇게 많이 늘리지 못하면 그거를 함부로 늘릴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거 다 인정해서 예를 들어서 3배 늘린다 치죠. 3배. 그러니까 시중은행보다 진짜 3배 빠르게 성장한다고 치더라도 네. 그럼 PBR 3배. 지금 한 배도 안 되니까 시중은행들이. 그러니까 뭐 사실 가격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카뱅의 소울로는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제 수급, 개인들에 대한 기대 그렇죠. 이런 걸로는 뭐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카카오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네. 예, 그리고